다른 사람들의 의견 판단 기대에 휩쓸려 마치 소용돌이 속에 빠진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하루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초영열 사회에서 우리는 조용한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신경 쓰는 위기 말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확인해서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는지 봅니다. 옷차림이 적절한지 걱정하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모든 단어를 신중하게 고민하며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그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좋아할까?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깊은 믿음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의 의견에 신경 써야 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기술이 악의적이거나 무감각한 방식이 아니라 현명하고 해방적인 방식으로 더 자유롭고 진실한 삶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리나요? 우리가 배운 친절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나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필요한 의견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행동 중 하나라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계속 걱정할 때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누구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가요? 누구의 꿈을 쫓고 있는 건가요?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개인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그가 집단 심리라고 부른 것, 사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잃는 경향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내 대해 생각한다고 여기는 것의 99%를 그들은 실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걱정에 너무 바빠서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판단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면요.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가치관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마침내 자신의 가장 진실한 버전이 되는 방법을 말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이거나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한 관심과 파괴적인 걱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정신적 경계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과 두려움이 아닌 풍요로움과 진실함에서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심리학 철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에서 나온 깊은 통찰들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의 뇌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과도하게 신경 쓰도록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을 가치가 있는 목소리와 무시해야 할 목소리, 가치 있는 피드백과 무의미한 판단을 구별하는 기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의견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을 현명하게 무시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친구, 더 나은 동료, 더 나은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승인의 필요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비밀을 알아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노예가 되는 대신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기술을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다시 찾아봅시다. 자,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포식자들에게 취약하고 음식을 구하기 어렵고 혹독한 기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사회적 거부를 물리적 위험과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도록 발달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를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실제로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한 영역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비판할 때 우리의 뇌는 마치 실제로 상처를 입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생존이 위협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여전히 마치 그것이 생사를 가르는 문제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쓸 때 느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실제 위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 상황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고대의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체면과 눈치라는 개념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고려하도록 훈련받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괜히 튀면 안 돼 라는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받아왔죠. 하지만 이런 사회적 조건화가 얼마나 깊이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나요? 얼마나 많은 꿈을 포기했나요? 얼마나 많은 진실한 감정을 억눌렀나요? 모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의견의 폭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가상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옷을 고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입고 싶어서 그것을 선택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해서 선택했나요?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릴 때 여러분의 진실한 생각을 표현했나요? 아니면 좋아요를 많이 받을 만한 내용을 고민해서 올렸나요? 이런 관찰을 통해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재판관 앞에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 쓰는 그 사람들, 그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쓰느라 바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판단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판단받을까봐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견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느라 바빠서 실제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자신의 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걱정했던 그 시선들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무시와 무분별한 무시는 다릅니다. 들을 가치가 있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 여러분이 존경하고 그들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조언,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이 실제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피드백 등이 그것입니다. 반면에 무시해야 할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질투하거나 경쟁 상대로 보는 사람들의 비판,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표면적인 판단,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을 여러분에게 투사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의견을 주는 사람을 살펴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나요? 그들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있나요?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그들의 의견에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그것이 건설적인가요? 파괴적인가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언인가요? 아니면 막연한 비판인가요?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어떤 의견을 들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에너지가 빠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비록 듣기 어려워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게 맞는 말이야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들을 가치가 있는 의견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내적 나침반 개발하기입니다. 여러분만의 가치관과 원칙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바람이 될 때마다 방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직함인가요? 자유인가요? 성장인가요? 사랑인가요? 이런 가치관들이 명확해지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이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의견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법은 허참두 의견 담잔 규칙입니다. 어떤 의견이나 비판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5분 후에도 중요할까? 5개월 후에도 중요할까?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이 규칙은 일시적인 의견들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기법은 의견 분류 시스템입니다. 받은 의견을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세요. 즉시 적용, 명백히 도움이 되는 조언들, 나중에 검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만한 의견들, 즉시 삭제,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로운 의견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모든 의견에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기법은 에너지 보호막입니다. 상상 속에서 자신 주변에 보호막을 만들어 보세요.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의견은 통과시키고 부정적이고 해로운 의견은
튕겨내는 보호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게임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무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기법은 소스 고려하기입니다. 의견을 들기 전에 항상 그 소스를 평가하세요. 마치 음식을 먹기 전에 요리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을 만한 소스에서 나온 의견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기법은 반대 질문하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말할 때 마음속으로 반대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그럴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이 사람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의견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일곱 번째 기법은 감정과 사실 분리하기입니다. 의견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그 의견에 실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많은 경우 의견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이나 편견의 표현일 뿐입니다. 여덟 번째 기법은 긍정적 재해석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해 보세요. 이 의견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접근법은 의견의 힘을 빼앗고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돌려줍니다. 아홉 번째 기법은 시간 지연입니다. 의견을 듣고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최소 24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의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의견들이 처음만큼 중요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열 번째 기법은 내적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나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경험과 일치하는가? 내 직감은 뭐라고 하는가? 이런 내적 대화는 외부 의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신의 판단력을 강화합니다. 이제 이런 기법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동료가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시 반응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스를 고려합니다. 이 동료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가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안전지대를 선호하는 사람인가요? 다음으로 여러분의 가치관과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이 혁신과 도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조언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5. 리츠린시 규칙을 적용해 봅니다. 이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것이 5년 후에도 문제가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상황도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너는 너무 이상주의적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라고 말씀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언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므로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과 여러분의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기회도 다릅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자신의 의견을 게시했는데 누군가가 강하게 반대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더 극단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익명의 사용자인가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가요? 그들의 다른 댓글들을 보면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은 무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가혹하고 비판적으로 만듭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파트너가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나 습관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은 특별한 무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의 의견을 존중하되 여러분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달라는 요구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친구가 여러분의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봅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친구의 반응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판단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관심사와 다른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비록 그들 자신은 관심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친구가 여러분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비판한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때 마주치게 되는 도전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도전은 죄책감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불손하거나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사회적 압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차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불확실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해왔던 사람에게 자신만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섭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결정까지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번째 도전은 외로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때로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모두 타인의 승인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전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실수에서 배운 교훈은 다른 사람의 조언보다 훨씬 더 깊이 새겨집니다. 이런 도전들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의견을 무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옷을 고를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세요. 내일은 점심 메뉴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의 취향이 아닌 자신의 취향을 우선시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자신만의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의견에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 같은 자기 성찰의 시간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관을 더 명확히 알 수 있고 외부의 잡음에 휩쓸리지 않을 내적 안정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책이나 강의를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학, 철학, 자기개발 분야의 좋은 자료들이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하고 더 독립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현명하게 무시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혜택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혜택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유,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자유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향상된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외부의 잡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면 점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과 욕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혜택은 더 깊은 인간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을 얻기 위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진실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는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혜택은 증가된 창의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판단에 얽매이지 않으면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많은 혁신과 예술 작품들이 바로 이런 자유로운 사고에서 탄생했습니다. 다섯 번째 혜택은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 번째 혜택은 자존감 향상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이런 자존감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일곱 번째 혜택은 시간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걱정하고 대응하는데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 혜택은 리더십 개발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리더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사람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아홉 번째 혜택은 더 나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외부의 잡음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혜택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에 따라 살게 되면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언제 듣고 언제 무시할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확고하게 자신의 길을 가되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꿈과 목표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의견에 흔들리지 않되 일상적인 예의나 매너에 관해서는
사회적 기대에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때도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되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해 왔다면 그 습관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작은 진전도 축하하며 꾸준히 연습해 나가세요.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진정한 자유와 진실한 삶을 위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다주는 자유로움을 만끽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도 더 큰 선물이 됩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혁명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오늘 나는 무엇을 창조할까 라면 어떨까요? 거울을 보면서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 에너지를 세상에 전하고 싶은가 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인드셋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 방식의 완전한 혁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자기 자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는 마치 자석이 북극을 가리키듯 항상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향해 끌리는 내적 힘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명확함을 유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질 때도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외부의 혼란을 뚫고 나가는 내적 나침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대격변을 겪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자신이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의 몸이 완전히 해체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격변을 두려워합니다. 기존의 자신 비록 불완전하고 불행하더라도 익숙한 자신을 놓아주기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생존 모드에서 살지 않습니다. 대신 창조 모드에서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험을 피하려고 할 때 그들은 기회를 창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전을 추구할 때 그들은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에너지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카리스마나 외적 매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성에서 나오는 자기장과 같은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의 뇌파는 실제로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는 사람들의 뇌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뇌는 더 많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는 더 나은 기분, 더 높은 창의성, 더 강한 면역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얽매여 있을 때 시간은 마치 적과 같이 느껴집니다. 항상 부족하고 압박감을 주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으면 시간은 친구가 됩니다. 충분하고 풍요롭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것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의식의 주파수 변화에 있습니다. 모든 의식에는 진동 주파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 승인 욕구는 낮은 주파수를 가집니다. 반면에 사랑, 기쁨, 창조성은 높은 주파수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해방될 때 여러분의 의식은 자동으로 더 높은 주파수로 이동합니다. 이 높은 주파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직감이 예리해집니다. 기회가 저절로 찾아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법칙입니다. 높은 주파수에서 사는 사람들은 싱크로니시티를 자주 경험합니다.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적절한 때에 나타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이 뻗어지고 막혔던 길이 갑자기 열립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고의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여기서 에고란 다른 사람의 승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 에고가 죽어야 진정한 자아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일시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나기 전에 느끼는 불안과 같은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를 지나면 갑자기 명확함이 찾아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힌 후 나타나는 맑은 하늘처럼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에너지를 모두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관계에서도 훨씬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적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의 내면에는 깊은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어떤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평온한 것처럼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내적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멘토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가능성의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처럼 살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런 리더십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의식적 선택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내적 지혜에 귀 기울일 것인가? 이 선택을 의식적으로 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이런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다시 사용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자동적인 반응이 됩니다. 이런 의식적 선택의 힘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일시 정지 기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비판을 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의견이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냥 소음일 뿐인가? 이 짧은 일시, 정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동적인 반응에서 의식적인 선택으로 이동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기법은 에너지 체크입니다. 어떤 의견을 들을 때 자신의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몸이 긴장하고 위축되는가요? 아니면 편안하고 확장되는 느낌인가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견을 들을 때는 몸이 자동으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미래 자아와의 대화도 매우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10년 후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래의 자신은 다른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레거시 질문도 강력합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한 사람, 아니면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 이런 궁극적인 질문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일시적인 의견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 전환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저주로 보지 말고 축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의견 덕분에 나는 더욱 명확해졌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법들을 통해 여러분은 점차 의견 면역력을 기르게 됩니다. 마치 몸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는 것처럼 정신도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면역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해방은 무관심의 예술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나 무감각함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선택적 관심입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는 우아하게 무시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무관심은 실제로는 최고 형태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로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 때로는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경지에 도달했을 때의 삶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아니라 오늘 나는 세상에 어떤 선물을 줄까를 생각합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도움이 될까를 고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혁신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항상 기존의 의견에 도전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대한 발명, 모든 예술적 돌파구, 모든 사회적 진보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결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버튼 없는 휴대폰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의견들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카소가 입체파 그림을 그릴 때 미술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예술적 직감을 믿었고 결국 미술사를 바꾸었습니다. 갈릴레이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그를 이단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과학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모든 예시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자신의 내적 확신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능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두꺼운 구름 뒤에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구름을 걷어낼 때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빛이 세상에 비춰질 때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무시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도 그들의 의견이 여러분의 길을 방해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차원의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의 두려움과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의 한계가 여러분의 한계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진정한 목적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창의적이고, 더 진실하고, 더 용감하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그들도 자신만의 길을 걷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명령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고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